많은 분들이 AI를 활용하여 수익화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잘못된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AI로 수익을 내고 싶은 분들, 특히 부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번 영상 끝까지 보셔야 손해 안 보실 겁니다. What are you saying? 지금 이 방식대로 가다가는 수익화 기준조차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일까요? AI를 도구로 활용해야 할 주체가 오히려 AI에 종속되어 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유튜브에 올라온 AI 관련된 강의들을 살펴보면요. AI로 수익을 창출하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단순히 편집 도구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출발점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방향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특히 이제 막 시작하는 분들은 영상 편집 프로그램부터 건드리지 마세요. 먼저 익혀야 될 것은 유튜브 알고리즘과 컨텐츠를 기획하는 감각이거든요. 시중 강의들을 보면 대부분 AI 프로그램으로 음성을 입히고 또 영상을 만들어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럴 바에야 차라리 AI 영상 제작 자체에 특화된 채널을 보시는 게 훨씬 더 낫죠. 그쪽은 정말 퀄리티 높은 자동화된 컨텐츠 만드는 법을 알려주거든요. 내 얼굴이 안 나와도 되고 또 내 목소리가 안 나와도 되고 챗 GPT로 대본도 자동으로 만들고 목소리도 AI가 입혀주고 이거 너무 신기한데? 맞아요. 처음에는 정말 놀랍죠. 이렇게 하면 나도 되겠구나 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사님들이 소개해주는 모든 걸 무비판적으로 믿고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실패했던 진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수익화를 위한 핵심은 AI를 도구로 활용하는 감각이지 AI에게 의존하는 무분별한 자동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작년에 제가 디자이너 직원을 한 명 채용했는데요. 그 직원은 포토샵의 툴과 인터페이스를 자유자재로 활용하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결과물을 보니까 디자인 감각이 전혀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초등학생이 물감으로 낙서해 놓은 것 같은 퀄리티였어요.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기술을 잘 다룬다고 해서 감각까지 따라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디자인 툴을 능숙하게 다루는 것과 디자인을 잘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지금 대부분의 분들이 AI 편집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자동으로 뽑아내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퀄리티는 상향 평준화되고 있지만 조회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감각과 컨텐츠의 감성은 완전히 빠져 있는 거예요. 또 그대로만 따라하면 15분 만에 몇 천만 원을 벌 수 있다고 설명하죠. 모든 시청자들을 AI 대하듯 상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요즘 강의들을 보면 조회수 떡상한 영상을 그대로 따라 만드는 방법만 알려주죠. 겉보기에 그럴듯해 보일 수는 있지만 유튜브 알고리즘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알고리즘은요, 반복과 모방을 굉장히 싫어해요. AI를 활용해 수익을 내려는 분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함정이라는 거예요. 지금 시작하는 분들은 영상 편집 프로그램 당장은 건들지도 마세요. 이 기초적인 이해도 없이 겉만 번지르르한 영상 만들어 봐야 수익에는 아무런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못합니다. 컨텐츠의 본질은요, 그럴싸한 포장이 아니에요. 이 전달력에 있다는 점을 꼭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AI를 활용한 수익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핵심 준비사항 3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제가 실제로 수익을 내고 있는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한 철저히 현장 중심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주제와 타겟층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컨텐츠 제작에서 가장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누구를 위한 컨텐츠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단순히 흥미로운 주제를 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정확한 타겟층 없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면 오히려 알고리즘이 꼬이면서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20대 시청자들에게는 흥미를 유발할 수 있지만 같은 영상이 50대에게도 노출되었을 때 어떨까요? 연령대 특성상 컨텐츠에 관심을 갖지 못하고 바로 이탈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전체 시청 시간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겠죠. 이탈률이 높아지면 알고리즘은 해당 영상의 품질을 낮게 평가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노출 자체가 줄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제를 선정할 때 단순히 많이 본다는 기준이 아니라 누가 지속적으로 시청할 수 있는가에 대한 타겟 설정이 필수적입니다. 연령대나 성별, 관심사 이 타겟을 우선적으로 설정하시고 그들에게 어떤 가치를 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그려보는 것이 먼저 해야 될 전략적인 접근이에요. 저도 초반에 여러 개 채널
채널을 운영하면서 건방지게도 모든 연령대를 아우르겠다는 욕심으로 컨텐츠를 만들었다가 그대로 날아간 게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사람이 직접 등장하지 않고 AI를 활용한 영상이라면 시청자와의 정서적 연결고리가 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타겟층의 명확한 설정이 더욱 중요하다는 거예요. AI 컨텐츠는 감정 전달이나 공감 유도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누가 볼 것인지 또 어떤 세대를 겨냥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제 경험으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AI 기반 컨텐츠일수록 타겟층을 더 정밀하게 설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챗 GPT 기반의 대본 활용 전략입니다. 대부분의 AI 강의 콘텐츠를 보면 대본보다는 영상 편집 툴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사실상 강의를 듣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 사용 설명서를 보고 계신 셈이죠. 그런데 제가 실제로 여러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절실히 느낀 건 이겁니다. 영상의 퀄리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대본의 스토리 라인이라는 거예요. 특히 이 시청자의 감정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또 몰입하게 만드는지 그 감정의 흐름과 구성이 시청 시간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아무리 영상이 고급스럽고 편집이 매끄러워도 내용이 빈약하면 시청자들은 금방 이탈할 수밖에 없어요. 기억하십시오. 잘 짜인 대본 한 편이 수십 편의 예쁜 영상보다 더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대본을 처음 쓸 때 클로드 AI를 이용해서 기본적인 초안을 만들어내고 챗 GPT를 통해 스토리 라인이나 감정의 흐름을 더 세밀하게 다듬는 작업을 하거든요.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중간중간에 후킹 요소를 꼭 넣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시청자들이 초반에 흥미를 잃으면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끝까지 보지 않거든요. 예상치 못한 전개나 시청자의 감정을 자극하는 질문 혹은 실화 기반의 몰입 요소를 자연스럽게 녹여야 해요. 이런 후킹은 영상의 리텐션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은 챗 GPT를 통해 전체적인 흐름과 구조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이때는 장면 전환이 자연스러운지, 감정의 연결은 매끄러운지, 흐름이 끊기지는 않는지를 꼼꼼히 체크하죠. 이렇게 해서 완성된 대본이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컨텐츠가 되는 거예요. 스토리 라인을 구성하는 그 시간들은 15분 만에는 절대로 불가능해요. AI가 만들어준 대본을 그대로 사용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 유튜브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인데요. 아무리 퀄리티 높고 멋진 영상이라도 이 알고리즘의 추천을 받지 못하면요, 사람들의 눈에 띄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만큼 조회수를 얻기 어렵고 수익으로 이어지기 힘들겠죠. 알고리즘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검색 기능과 탐색 기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검색 기능은 말 그대로 누군가가 유튜브 검색을 통해 들어오는 걸 의미하고, 탐색 기능은 유튜브 홈에 띄워주는 루트를 말합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검색 기능. 말 그대로 누군가가 유튜브에서 직접 키워드를 검색해서 내 영상에 유입되는 루트를 말합니다. 시청자가 능동적으로 관심 있어하는 주제를 찾을 때 내 영상이 얼마나 노출되는지가 핵심인 거죠. 이 검색 영역에서 중요한 건 상위 노출인데요. 검색 결과에서 위쪽에 뜨면 뜰수록 클릭률과 조회수는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상위 노출이 될까요? 바로 CTR, 노출 대비 클릭률이 핵심입니다. 유튜브는 클릭률이 높은 영상을 사람들이 가장 관심 갖는 컨텐츠로 판단하고 위쪽에 띄워줘요. 그래서 제목과 썸네일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숫자, 후킹 요소, 감정을 자극하는 문구, 때로는 궁금증을 유발하는 표현을 넣어줄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3개월 만에 10만 구독자가 된 비결, 구체적인 수치를 넣거나 경고성 문장도 시청자들의 클릭을 유도합니다. 두 번째, 탐색 기능. 흔히 말하는 홈피드 노출 알고리즘인데요. 이건 시청자가 유튜브를 켰을 때 메인 화면에 추천되는 영상들, 그 리스트에 내 영상이 포함되느냐의 문제예요. 이걸 결정짓는 핵심은 평균 지속 시청 시간,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내 영상을 얼마나 오래 봤는가입니다. 유튜브는 끝까지 오래 본 영상을 더 가치 있는 콘텐츠로 인식하고 이걸 더 많은 사람들의 홈피드에 올려줍니다. 시청 지속률이라고 하죠. 40%대 이상이 나오면 제법 괜찮은 콘텐츠라고 인식을 하고 계속 밀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영상의 구성, 전개, 감정선의 흐름,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조건 휘황찬란한 편집만 한다고 오래 보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 많은 분들이 영상을 올리고 나면 그대로 방치하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영상이 올라가면 반드시 클릭률과 시청시간은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야 돼요. 이 두 지표가 바닥을 친다? 과감하게 삭제하고 같은 주제라도 새로운 전략으로 다시 올리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효과적이에요. 사실 많은 유튜버들이 분석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영상을 마구 만들어내는데요. 그냥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데이터 기반의 전략적인 운영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죠. 단순히 영상 하나 뽑아내는 데 집중할 게 아니라 검색 유입은 어떻게 잡을 것인지, 탐색 유입은 어떻게 터뜨릴 것인지, 시청자들은 어떤 순간에 이탈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영상을 계속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AI를 활용하기 전에 유튜브의 본질적인 전략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정말 AI로 수익을 만들고 싶다면 목소리를 입히고 영상 퀄리티에만 집착하는 건 솔직히 의미 없습니다. 그건 이 기초들이 어느 정도 다져지고 난 다음에 해도 전혀 늦지 않아요. 제가 단언컨대 AI 유튜브를 잘 운영하는 분들, 기존의 유튜브 채널을 직접 운영해본 경험자들이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저 역시도 유튜브를 5년째 하고 있죠. 왜냐면 AI든 사람이든 결국 유튜브라는 플랫폼 안에서 움직이는 건 똑같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영상 편집 기술 1시간이면 충분히 익히는 시대입니다. 그 전에 어떤 영상을 왜 만드는지에 대한 방향과 그리고 기초적인 이해와 구조부터 차근차근 잡아가시길 추천드리고요. 혹시 이 영상이 반응이 좋으면 다음 편에서는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AI 프로그램들과 그것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영상을 제작하는지, 그리고 실제 수익을 내고 있는 제 채널을 바탕으로 조금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늘 응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